단 6명의 군인이 일으킨 쿠데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했다고요? 걸까요? 성공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사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정부의 쿠데타를 막을 병력조차 사실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쿠데타 성공 이후에 어떤 인물이 국가 수상의 자리에 올랐을지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6명 중에 하나인가 그러면? 그러겠죠. 당시 쿠데타를 진두지휘했던 이 인물이 바로 25살의 대위 발렌타인 스트라스. 이 사람은 이제 세계 최연소로 시에라리온의 국가 원수에 올랐고요. 와, 25살. 국민들은 젊은 청년이 수장이 됐으니 기존과 다른 새로운 통치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을 좀 제발. 가지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스트라서 군사 정부 역시 이전 정부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는 이제 집권 다음에 4억 3천만 달러의 그런 가치의 다이아몬드를 스웨덴에 불법 수출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용병을 고용하는데요. 스트라서가 고용한 용병 회사는 Executive Outcomes라고 불리는 아주 악명 높은 회사였습니다. 백인 장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용병 회사로 주로 흑인들을 탄압하는 데 투입된 회사였습니다. 발렌타인 스트라스는 자신도 언제 쿠데타를 또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라의 평화와 안보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용병들을 그 시에라리온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피터 씨, 이때 시에라리온의 상황을 담은 영화가 또 있어요? 네, 꽤 유명해요. 뭐 한 20년 전에 나왔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블러드 다이먼드라는 영화. 그 디카프리오도 맡은 역할이 바로 그 용병이었죠. 근데 저기 영화에서는 디카프리오가 영웅 캐릭터인데 실제로 용병들은 그 다이아몬드 조금 욕심내서 차지하기 위해서 약간 반군들처럼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랬대요, 사실. 그러면 교수님 그 부패한 정부군에 부패한 반군에 또 외국 용병까지 들어오니까 나라가 그냥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에라리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나선 이들이 또 있었는데요. 서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인 에코모, 또 반군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부족들이 스스로 만든 민병대까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에라리온의 정글은 반군, 정부군, 평화유지군, 민병대, 그리고 용병까지 뒤섞여서 서로 와. 사륙을 벌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 그리고 이런 혼란을 잠재우지 못한 스트라서 정부의 무능함을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다시 군사 정부를 몰아내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정부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사령관이자 현재 시에라리온 대통령인 줄리어스 마다 비오가 부패한 발렌타인 스트라스를 쿠데타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996년 선거를 열고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는데요. 드디어 시에라리온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야.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발표에 포데이스 앙코와 그가 이끄는 반군 RUF는 시에라리온 전역에서 선거 중단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작전은 선거가 발표된 직후부터 1996년 2월 26일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당일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시에라리온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에라리온 전역으로 흩어진 반군 RUF는 먼저 마을 사람들을 나무 그루터기 앞으로 모아놓고 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기 때문에 겁에 질린 사람들은 반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이 상황을 기록한 한 기자의 증언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의 전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했다. RUF 병사들은 주민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땅에 놓인 종이 조각들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그 종이에는 손목 자르기, 목 자르기, 죽이기 등 온갖 종류의 고문 방법과 살해 방법이 써 있었다. 아, 너무 끔찍해요. 네, 방구는 그들의 양손을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고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긴팔을 원해? 반팔을 원해?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긴팔은 팔꿈치 아래로, 반팔은 팔꿈치 위로 자르는 걸 의미하는데요. 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와서 이 질문을 듣고 무참히 손목이 잘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저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전 직후 이렇게 반군에 의해 손과 발이 잘린 시에라리온의 장애인 수만 2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군이 모든 주민들의 손을 잘랐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팔을 자르는 대신 다이아몬드 광선으로 보내서 힘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을 시킨 것이죠. 자르는 대신 잔혹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반군은 대체 어떤 도구를 손에 들고 있었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마체테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프리카에서 소년들이 나무를 베어올 때 아주 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반군은 일부러 마체테의 이 날을 좀 무디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일부러요? 설마. 손목이 한 번에 잘리지 않도록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진짜 싫어. 이런 잔인한 반군의 행동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손이 잘려나가면 감사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가요? 포데이 상코와 반군 RUF의 숨은 속내가 무엇인지 먼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We are running, coming for town. Others were searching for food when they got all of us. When we heard that, we left the boats coming for town. We fell into their ambush. They captured us. We were full number, assembled 7 of us. 6 were killed. They chopped my arm and said, "Today you've washed your arm from politics." 정치인들 때문에? When I say we can't taste the bitterness of the war, I shouldn't tell you that the court we had to go to Chiyankaba, come back, we will give it an. 포데이 상코와 반군 RUF가 계획한 선거 중단 작전, 이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손을 자르는 그야말로 공포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 주장인 것을 알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투표권도 없는 애를 그렇죠. 반군이 이렇게 투표권이 없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갓난아이들의 손까지 잘랐던 거죠. 짐승만도 못하는 행동이다 진짜. 제가 한 15살 정도 되는 소년을 만났는데 반군이 이렇게 손을 자기 도끼 같은 걸로 잘랐대요. 근데 자기는 제 팔을 왜 잘랐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잘랐니?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뭐 그러면서 막 아파서 그걸 자기가 주스려고 그러는데 주술 수가 없더래요. 잘렸으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반군의 선거 중단 작전은 기준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대통령 선거 슬로건 중 하나가 손을 맞잡자였는데요. 반군은 그 반대 의미로 사람들의 손을 자르고
그 손을 포대에 한가득 담아서 대통령궁에 던져두고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